오늘 심부전에 대해서 엑스레이와 심전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정리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강의가 끝나고 지금 이제 패널 토의를 할 예정인데 오늘 이번 강의 패널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단 속시원 내과의원 이정남 원장님, 경북의대 장세용 교수님, 앞에 계십니다. 가천의대 정욱진 교수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수님 좋은 강의에 대해서 패널 선생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원의로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원과에서 검진을 하다 보면 무증상의 신비대 환자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환자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적 관찰은 몇 개월 간격으로 하는 게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아까 방금 무슨 심전도요? 네. 무증상의? 네, 무증상의 신비대 환자를 보면 검진할 때 네. 우리가 종종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이 환자들은 우연히 발견된 건데요. 이런 환자에서 어떤 검사를 추가적으로 권유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그런 검사들은 몇 개월 간격으로 하는 게 적절할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의 비정상 심전도와 신비대 환자. 신비대 환자요. 무증상의 신비대 환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LVH가 있는 그런 심전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증상이 없지만은 심전도에서 LVH 비신비대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일단은 그 환자의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고혈압을 일단 스크린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가 고혈압이 있는데도 증상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혈압이라는 게 연세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본인이 혈압을 측정을 잘 안 하셔서 고혈압을 모른 상태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증상이 없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심장 근육 자체가 두꺼워지는 그런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무증상의 LVH 심전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를 꼭 일단은 개원의 선생님한테 오신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를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거기서 신비대 소견이 없다 하더라도 false positive 있다 하더라도 심전도에서 환자분 선생님들한테 오셨을 경우에는 꼭 고혈압 유무라든가 또 심장 초음파를 해서 심장 근육 질환이 유무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 케이지는 증상 없고 고혈압도 없고 환자 여러 가지 심장혈관 질환의 여러 가지 가족력이라든가 증상도 없고 그러시면 심전도는 저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업 하는 거는 굳이 그렇게 쇼텀으로 할 필요 없으시고 6개월이나 1년 있다 팔로우업 하라고 저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강의에서 신부증과 관련된 심전도 소견으로 LVH, LBBB, RBB 말씀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이러한 소견은 저희가 외래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소견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심전도가 관찰되는 그 무증상의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환자들은 자주 추적 관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심초음파 등 적극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LVH가 있는 환자 심전도를 보면 저는 심장 초음파를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심부전에 관련 여러 가지 증상이 없더라도 운동시 호흡곤란이라든가 없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요. RBB보다는 LBBB 있는 심전도인 경우에는 물론 심장 기능이 완전히 정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꼭 RBB보다는 LBB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를 하셔서 심장 질환 유무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경우에는 심근병증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있고 최근에는 유전성 심근병증 환자들도 꽤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서든 데스의 리스크가 있냐, 돌아가신 분이니 꼭 가족력을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RBBB 같은 경우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환자 증상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심장 크기도 크지도 않고
다른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라든가 소견이 없으면 그거는 그때는 경우에는 RBB 같은 경우에는 1년 후에 EKG를 팔로업 한다거나 보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고혈압이고 LVH가 있는데 혈압약 치료하고 있는데 심전도를 저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증상이 없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심방세동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환자 증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전도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환자 선생님들이 뭐 고혈압 환자든 뭐 다른 심혈관 질환 환자든 뭐 고지혈증 환자든 심전도는 1년에 한 번씩 꼭 팔로업 해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옥진 교수님. 네. 네. 저 신부전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정욱진입니다. 저는 코멘트만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회장님 강의에 뭐 어떻게 토를 달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엑스레이가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심초음파 그러니까 심초음파는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심초음파를 권유할 때는 이게 엔진에 고장이 생겼는데 일단 한번 들여다는 봐야 된다. 이게 아무리 짐작만 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심초음파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신부전 진단할 때 심초음파는 꼭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든 심전도든 뭐 이상이 있으면 심초음파는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여기다가 BMP나 NT-프로BNP를 해야지 진단이 된다고 이제 작년까지는 진단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피 검사를 기다리는데 좀 개원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셨기 때문에 바로 진단이 안 됐었어요. 근데 만약에 심초음파를 하실 수 있으면은 심초음파를 해서 이 좌심실 박출률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그 다음에 엑스레이에서 펄머너리 이데마, 그러니까 컨제스천이 있다. 그러면 그냥 신부전 진단이 그대로 되게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 기준이 꼭 바이오케미컬 마커, NT-프로BNP나 BNP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야지 진단을 하는 거는 없어지고 그것 또는 엑스레이 상에서 폐 부종이 있느냐 또 안 그러면 뭐 심초음파 상에서 이 필링 프레셔가 올라간 뭐 LA 볼륨 인덱스라든지 그런 게 커진 게 있느냐 34 이상으로 뭐 그다음에 라이트 사이드 캣에서 뭐 올라간 거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이오케미컬 마커만으로 어떤 필링이 안 되는 거를 이제 하던 거를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컨제스천만 있어도 바로 진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젝션 프랙션을 이제 확인하고 뭐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심초음파에서 하나는 엑스레이 상에서 컨제스천이 있으면 또 치료할 때 우리가 다이어레틱스라든지 그 선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에서 컨제스천을 확인하는 게 바뀐 기준에서 우리나라 진료 지침을 비롯해 전 세계 진료 지침이 정의가 바뀌면서 우리가 체스트 상에서 펄머 이데마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저 플로에서 코멘트 하시거나 질문하실 분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 요양병원에 근무하거든요. 근데 항상 고민하는 게 체스트를 보고 이게 CT 레이쇼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PA는 이제 0.5 해서 계산이 되는데 AP는 조금 그게 조금 틀리니까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죠, 선생님. 좀 어렵고 정욱진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시고 어렵고 또 이게 숨을 들여 마실 때 찍을 거하고 내쉴 때 찍을 거하고 음영이 조금 실루엣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요양병원에 계시면 아무래도 찍을 때 몸 포지션도 잘 유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심장이 커진 건지 안 커진지 그래서 결국은 저도 학생 때 배웠고 있지만 심전도하고 엑스레이는 비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전에 심전 엑스레이가 어땠지 갖고 와서 비교해보고 이 심장이 상대적으로 커졌나 어떻게 됐나 심전도도 이전에 지금 심전도가 LVH가 있었는데 이전 심전도 갖고 와봐서 그때 LVH가 있었나 이렇게 사이드 바이스로 시리얼하게 보시면서 심장이 이게 커졌구나 이전보다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장세영 교수님 코멘트 한번. 예, 김구덕병원 장세영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회장님께서 지금 이제 1차 의료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기 쉬운 그 엑스레이하고 심전도 소견에 대해서 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1차 의료에서 이제 심초음파까지 한 번에 검사를 다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뭐 금상첨화겠지만 또 현실상 그렇게 되지 않는 환경에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그 BMP라든지 이런 검사들이 1차 의료에서도 대구에서도 보면 이제 세팅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관심을 가지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 저도 의료 환경에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잘 시행을 못하고 있지만 그 청진이라든가 다른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같이 또 이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아마 신부전 하는데 조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의 해주신 그 강성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